눈보라 속에서 비극적인 사고를 당한 겸손한 청년이 유력 사업가의 딸을 구출한다. 하지만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어두운 비밀과 숨겨진 연결을 드러냅니다. 하준은 몸은 튼튼하지만 피곤한 손으로 스노모빌 하네스를 조정하고 있었고 바람이 그를 둘러싸고 한없이 울부짖었다. 그의 앞에는 3마리의 개들이 흰 눈 덮인 담요 위에 눈을 반짝이며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룹의 리더인 바다는 또 다른 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느낀 듯 천천히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안 옆에 있는 구름은 귀를 꼿꼿이 세우고 근육을 긴장시킨 채 정신을 바짝 차렸고 3사람 중 가장 작은 강호는 그 대신 작은 발걸음으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일하는 동물 이상으로 하준이 선택한 가족이었고 산에서 모든 시련을 함께한 동반자였다. 하준은 간단한 손짓으로 자, 발, 눈, 천칭아, 이제 일할 시간이야 라고 명령했다. 개들은 깊은 눈 위를 가로질러 썰매를 끌며 결단력 있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임시 제작된 차량은 하준이 찾아낸 낡은 판자를 밧줄로 보강해 배달의 무게와 일상의 마모를 견딜 수 있도록 개조한 것입니다. 그는 단순하지만 기능적이며 충실한 동료를 신뢰하는 만큼 자신의 썰매도 신뢰합니다. 그날은 추위가 유난히 심했고 다가오는 폭풍으로 인해 눈이 더 빨리 떨어져 스노모빌이 남긴 길을 빠르게 덮었습니다. 하준은 빨리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수빈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를 잃은 이후로 그는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일찍 피로해진 그의 갈색 눈에는 여전히 결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부모인 지웅과 보아는 그 지역의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사고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되었다. 목숨을 앗아간 폭발은 하준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공허함을 안겼다. 당시 그는 고작 10살이었고 사이렌 소리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수빈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서로를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를 꼭 껴안았다. 그때부터 하준은 노령과 허약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여성을 부양하기 위해 어린 시절의 꿈을 버리고 가장의 역할을 맡았다. 눈길을 따라 걸으며 하준은 개들이 우아하고 힘차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의존하는 여러 가족을 위해 필수품과 패키지를 운반하면서 산의 외딴 집 사이를 장거리 여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배송은 하나의 임무이며 매일매일 악천후와의 싸움입니다. 썰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거나 지형이 험난해지면 하준은 내려와 개들을 도우며 온 힘을 다해 밀면서 자, 봐라 힘내라 누나 비느라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했다. 그러나 그날 분위기는 뭔가 달랐다. 하준은 추위가 찬바람 때문만은 아니라고 느낀다. 최근까지 흐렸던 하늘은 이제 위협적인 회색으로 닫혀 있었고 개들의 발소리와 눈 위를 미끄러지는 썰매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마에 손을 얹었다. 얼음처럼 축축한 땀방울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걸 멀리서도 느낄 수 있어요. 완벽한 거울 앞에서 은혜는 고급스러운 코트 컬러 조절을 마쳤다. 그녀가 있는 거대한 방은 그 집의 웅장함을 반영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끊임없이 느꼈던 공허함도 반영했습니다. 복도에 메아리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으면서 그의 움직임은 거의 기계적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은혜야, 우린 이미 늦었으니 서둘러라.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을 나온 은혜는 복도를 걸어갔다. 나는 집이라기보다는 불을 전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을 지나갔습니다. 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에 둘러싸여 자랐지만
항상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늘 사업에 몰두하는 아버지의 먼 눈빛과 어머니에 대한 끊임없는 비난은 은혜를 그 완벽한 세상에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스키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태블릿으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고 어머니는 휴대폰으로 갈라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은혜는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는 의아해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숨막히는 기대의 무게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스키를 조정한 채 은혜는 더욱 한적한 슬로프를 향해 내려갔다. 몇 분 동안 그는 바람과 눈이 걱정을 씻어주는 듯 자유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잠시뿐이었다. 배신자 갱단이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고 그녀가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충격과 추위가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그녀가 본선에서 떨어져 내리막길을 굴러가는 동안 가슴 아픈 비명소리가 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이제 쌓인 눈의 무게로 인해 더욱 어렵게 썰매를 끌고 있는 개들에 대한 본능과 충성심에 이끌려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다. 그는 바람의 변화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끼며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산이 그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눈과 점점 어두워지는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주는 한숨을 쉬며 벨트를 가볍게 당기며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그 후에도 계속 내리는 눈 속에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밤에는 섬뜩한 침묵이 찾아왔다. 하주는 썰매를 타고 전진하고 있었고 바람은 그의 피부를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베었다. 개들은 긴장했고 거친 호흡으로 인해 작은 증기 구름이 얼음 공기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언제나처럼 꾸준한 발걸음으로 그룹을 이끌었지만 그녀조차도 울퉁불퉁한 언덕에 쌓인 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과 비늘이 뒤따랐고 각자 몸이 허용하는 모든 힘을 다해 끌어당겼습니다. 하주는 마구를 조정하며 동료들에게 자, 바다야 이제 멈출 수 없다. 강호 힘내라 라고 외쳤다. 더욱 거세진 돌풍의 눈송이가 얼굴을 덮치자 무엇인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앞에는 일부가 눈 속에 묻혀있는 어두운 점이 있었다. 하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썰매를 멈추기 위해 안전벨트를 가볍게 당겼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눈을 몇 번 깜박였습니다. 어쩌면 그냥 바위일지도 몰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인물을 향해 걸어가서 무릎을 꿇었고 그의 부츠는 눈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쌓인 조각들을 밀어내자 피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여자입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은 거의 완전히 묻혀 있었고 금발 머리카락은 딱딱한 눈 덩어리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하주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침을 삼켰다. 그는 거칠고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목을 만지며 맥박을 찾으려고 애썼다. 잠시 동안 그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곧 희미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그는 속삭였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추위로 인해 그의 몸은 연약하고 거의 생명이 없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하주는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썰매로 달려가 비상용 담요와 외투를 챙겨온 정성을 다해 감쌌습니다.
그는 유리로 만들어져 부서질 것 같은 여자의 가벼운 몸을 들어올려 썰매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주위의 담요를 조정하는 동안 개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는 고개를 돌려 계속되는 명령을 기다리는 듯 세심한 눈빛으로 하준을 바라보았다. 자, 얘들아, 우리 서둘러야 해. 개들은 새로운 힘으로 전진하지만 하준은 폭풍이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바람이 그들을 뒤로 밀어내는 것 같았고 눈송이가 빠르게 쌓여 그가 잘 알고 있던 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1미터를 이동하는 순간이 전투였고 하준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꼼짝하지 않는 여자의 몸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마세요. 할머니의 말이 기도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강인함을 유지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 만트라처럼 내부적으로 이를 반복했지만 두려움은 뚜렷했습니다. 그는 피부를 통해 추위를 느낄 수 있었고 손가락이 마비되기 시작했으며 개들은 탈진한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매튜는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선한 늑대의 발자국이 그들 앞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표지판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늑대는 집단을 공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폭풍 후 동안의 굶주림으로 인해 늑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는 중얼거리며 하네스를 당기고 개들을 다른 경로로 안내했습니다. 새로운 트레일은 시야를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나무와 스노모빌의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언덕으로 가득 차 있어 더 길고 더 위험했습니다. 하준은 개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특히 바다와 구름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는 강호는 더욱 그러하다. 그는 잠시 썰매를 멈추고 작은 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 플레이크.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는 동물의 피곤한 눈에서 충성심과 노력을 느끼며 동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시간이 지나고 하준은 마침내 오두막을 보았다. 순간적인 안도감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것은 곧 긴급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썰매에서 내려 꺼진 벽난로 가까이에 두었다. 불을 붙이는 동안 그의 손이 떨렸다. 불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열기가 방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자 그는 재빨리 그녀에게 담요를 더 덮고 그녀에게 손을 얹고 가능한 한 온기를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준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부자연스러워졌다. 나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그는 마치 간청하듯 중얼거렸다. 밖에는 마치 세상이 이에 맞서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폭풍 우 소리가 으르렁거렸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던 하준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잔소리하는 질문이 그의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하준이 은혜의 몸에 담요를 덮은 순간 제대로 닫히지 않은 문을 통해 새로운 찬 공기가 기내로 들어왔다. 그는 서둘러 나무 조각으로 볼트를 강화했습니다. 바람 소리는 계속되는 울부짖음, 내면에서 벌어지는 삶을 위한 조용한 투쟁이 잔혹한 사운드 트랙처럼 보였습니다. 벽난로의 불은 희미하게, 여전히 소심하게 춤추고 있었고, 그동안 그는 더 많은 장작을 불에 지폈습니다. 그의 짧고 힘겨운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 응축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은혜에게서 개들에게로 향했다. 바다와 구름은 누워서 혀를 내밀고 숨을 참으면서
하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다. 가장 작고 취약한 강호는 곡물 자루 더미 근처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몰아쉬면서도 주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개들은 길 위에 모든 것을 바쳤고 하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습니다. 잘했어, 친구. 그는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인 뒤 다시 은혜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 여자는 너무 연약해 보였기 때문에 하준은 그녀를 만지기가 두려웠다. 그녀의 피부는 창백하고 거의 반투명했으며 기내를 채우기 시작하는 열기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입술은 옆구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담요를 더 많이 놓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차를 만들기 위해 말린 허브를 보관해 두었던 선반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빈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나뭇잎 몇 개를 따서 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았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조심스럽게 은혜의 손을 그녀의 몸 사이에 비비며 자신의 온기를 그녀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이제 포기하면 안 돼. 그는 그녀에게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온갖 노력을 다한 끝에, 하지만 하준은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자비한 적, 마치 그녀의 일부가 된 것처럼 몸에 뿌리내린 듯한 추위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밖에는 폭풍이 잦아들었습니다. 바람이 오두막 벽에 부딪혔고 그 소리는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 호화로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은혜의 가족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윤이 나는 나무 바닥에 발뒤꿈치가 찰칵 소리를 내며 위아래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 사이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지만 어떤 전화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더 잘 돌봐야 해요. 그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비난했다. 은혜의 아버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곧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걱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녀는 저 밖의 폭풍 속에 혼자 있어요. 다은은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항상 바쁘고 항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대로 구조되는 깊은 눈 속에서 전진의 안간힘을 썼다. 가시섬은 거의 0에 가까웠고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주의 메시지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팀장은 마지못해 폭풍이 가라앉을 때까지 수색을 중단해야 한다고 연락했다. 하지만 계속 해달라고 애원하는 다은에게는 그 말이 칼과도 같았다. 하준은 집에서 현지 약초로 차를 끓여 조은혜에게 몇 모금 마시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노력한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한 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잡고 다정한 말을 속삭였다. 조금만요. 그의 떨리는 입술에 몇 방울이 떨어졌고 매튜는 그것을 작은 승리로 여겼습니다. 갑자기 은혜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하준은 몸을 굽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물었지만 그의 말은 단편적이었고 그녀는 거의 즉시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매튜가 간청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담요 사이에 눕히고 입술을 오므려 그녀의 가슴에 있는 매듭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혜가 다시 기절하는 모습은 그녀가 겪은 또 다른 상실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듯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고민을 공유하는 듯 말없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고 있었고 자연의 힘 앞에 선실은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하주는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은혜는 살아있지만 언제까지? 그는 불의 열기와 약초, 그리고 그의 결단력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하주는 기내 문보강 작업을 겨우 마친 뒤 구급차 엔진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얼음 구름 사이로 번쩍이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안도감과 긴급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입구 근처에 멈췄고 하주는 문을 열어 그들을 맞이하며 찬바람이 작은 공간을 침범했다. 간호사 한 명이 재빨리 차에서 내렸고 두 사람 모두 두꺼운 코트로 보호받은 운전자가 뒤따랐습니다. 분명 피곤한 수빈이 도움을 받았다. 비록 허약했지만 하준의 할머니는 그를 보며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내 아들아,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중얼거렸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하준은 오두막 안을 가리키며 서둘러 말했다. 제발 좀. 부상당한 여성이 눈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간호사와 운전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이해했다. 간호사가 운전사에게 들것을 가져오세요 라고 명령하자 운전자는 재빨리 구급차 뒤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은혜는 꼼짝도 하지 않고 숨도 쉬지 않고 입술이 살짝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주는 팀이 입장하는 모습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간호사는 은혜에게 다가와 재빨리 활력 징후를 확인했다. 그녀는 살아있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즉시 그녀를 옮겨야 합니다. 운전기사가 들것을 가지고 와서 은혜 옆에 놓아주었다. 하주는 그녀의 연약한 몸을 다시 한번 느끼며 세심한 배려로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움직임은 빠르지만 정확하다. 간호사는 은혜에게 은색 보온 담요를 덮고 체온이 유지되도록 조심스럽게 조절했다.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하주는 은혜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떠나기 전에 간호사가 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여기로 데려와서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병원에서 할 것입니다. 수술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의료진은 실종된 젊은 여성이 은혜임을 확인하자마자 간호사들은 그녀를 응급실로 신속히 이송했다. 응급간호사는 하준이 자신을 발견한 과정을 의사들에게 설명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혜의 부모님이 도착했다. 다은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고 남편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따라갔다. 그녀가 관찰실 들것에 누워 안정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두 사람은 안도감과 절망이 한순간에 뒤섞였다. 내 딸아, 내 아이야. 엘리사는 태인에게 꼭 달라붙으며 외쳤다. 그러다가 은혜가 깨어나기 시작하자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그녀의 활력 징후를 관찰했다. 그의 눈은 어두컴컴한 주변의 빛에 적응하며 천천히 열렸다. 그는 나약하고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팔에 붙은 혈청을 조정하면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한 젊은 남자가 당신을 발견하고 눈 속에서 당신을 구하고 구급차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은혜는 눈을 깜빡이며 당황했지만 더 묻기도 전에 자신의 구원자에 대해 듣고 묘한 감사와 호기심을 느꼈다.
하준이 벽난로 옆에 작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는 창문으로 가서 손바닥으로 얼음으로 뒤덮인 유리를 닦았고 크고 우아한 차가 집 근처에 천천히 정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손님을 맞이하는 일도 흔하지 않았고 그와는 매우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는 더욱이 그랬습니다. 누가 노크하기도 전에 문을 열었고 찬바람이 작은 공간에 스며들었다. 먼저 아버지의 팔에 기대어 등장한 은혜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머뭇거리는 발걸음으로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고 그녀가 익숙했던 사치와는 거리가 먼 분위기를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전히 놀란 하준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하준아, 은혜가 부드럽고 감사한 목소리로 물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들어오세요. 밖은 춥습니다. 가족이 오두막에 들어서자 두세 개의 대조가 즉시 분명해집니다. 공간은 작지만 아늑하고 하준이 계속해서 불을 켜는 벽난로가 있어 따뜻하다. 벽은 단순한 목재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아지고 가구는 몇 번이고 오래된 것으로 여러 번 기분 것으로 보입니다. 벽난로 근처에서 수빈은 슈를 두른 채 의자에 앉아 호기심과 가벼운 의심의 눈빛으로 관광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혜는 모든 세세한 부분을 흡수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집은 수수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집에서 느끼는 데 익숙하지 않은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말린 허브병이 가득 찬 선반, 구석에 조심스럽게 배치된 도구, 그리고 마구가 아직 눈에 젖어 있는 채 문 근처에 기울어져 있는 설매에 멈췄습니다. 하준은 우리 할머니 수빈이야 라고 말하며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다. 그는 어제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수빈은 눈빛이 강렬하면서도 친절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당신은 그가 눈 속에서 발견한 어린 소녀의 부모임에 틀림없어요. 그래, 그게 우리야. 다은은 분명히 불편한 표정으로 다시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당신의 조카가 한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는 우리 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은혜 아버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준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이것을 감사의 표시로 받아주세요.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하준에게 내밀었다. 청년은 봉투를 살펴보고 참석한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오만하지는 않았다. 저는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언가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이 제 의무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당황한 표정에 다은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수빈을 보며 옅은 긍정의 미소를 지었다. 수빈은 정말 겸손하구나, 이야, 라며 조카에게 자랑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켰던 은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하준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시선에는 그가 해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감탄, 어쩌면 고마움, 그리고 호기심이기도 했다. 고마워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일이 힘들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하주는 당황한 채 잠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괜찮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은혜는 하준의 단순함과 자신의 삶의 과잉 사이의 대비를 흡수하던 중 수빈에게 시선이 쏠렸다. 그 장소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겸손하기는 하지만 그 집은 노력과 사랑, 결단력으로 지은 따뜻한 분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급스러우면서도 차가운 집에는 부족하다고 느꼈던 자질을 느꼈습니다. 문 근처에 쉬고 있는 개들은 방문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바다는 은혜가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다. 젊은 여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손을 뻗어 그녀를 쓰다듬었다. 바다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그 몸짓을 받아들였다. 썰매, 개들. 은혜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래서 날 구해준 거 맞죠? 하주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내 동료들이다. 그들 없이는 할 수 없다. 차가 멀어지자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 멀리 집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다. 매튜와 그의 삶에는 그의 머리에서 지울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실제적인 것의 위대함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준의 오두막에서의 일상은 예전의 리듬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개들을 돌보고 낡은 썰매를 조정하고 집을 정돈합니다. 하지만 은혜와 가족들의 방문 이후 뭔가 달라진 모습이 보였다. 마치 그가 구한 젊은 여성이 그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긴 것 같다. 그는 일에 집중하며 그런 생각들을 밀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산의 고요함은 감사와 호기심으로 가득 찬 그의 눈빛에 대한 기억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날 오후, 하준이 개에게 먹이를 주고 있을 때 눈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멀리 엔진이 돌아가는 픽업 트럭을 들고 다가오는 은혜와 뒤에서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무거운 짐을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했지만 그 눈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담겨 있었다. 하준은 낡은 바지에 손을 닦으며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은혜야,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하준 씨. 그녀는 그의 앞에 멈춰 서서 대답했다. 당신을 위해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준은 금속 디테일이 더해진 강화 목재로 제작되어 산의 가혹한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새 썰매를 내리는 남자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썰매를 선실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을 때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혜야, 이건 불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하며 썰매를 계속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무 심해요. 은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 그의 팔을 가볍게 만져 그의 거절을 가로막았다. 제발 하준아,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줬어요. 당신이 대가를 바라면서 한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이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신과 당신의 개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준은 배달을 마치고 떠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긴장된 몸짓으로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썰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너무 형편없었고 하루 더 버틸 수 있도록 수리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값비싼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괜찮아요. 마침내 그는 다소 마지못해 말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은혜는 자신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활짝 웃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이고 당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당신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하주는 장비를 보관한 공간 옆에 썰매를 놓도록 남자들이 도와주는 동안 수줍은 몸짓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은혜는 새 썰매에 다가가는 개들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봤다. 바다는 꼬리를 흔들며 무리를 이끌었다. 은혜는 스노모빌은 이런 지형에 맞춰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며 조금 머뭇거리며 설명했다. 더 가볍지만 내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당신에게 이상적일 것 같아요. 하주는 윤이 나는 목재와 강화 마감을 손으로 만져보며 재질이 질감을 느꼈다.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그는 그녀를 잠깐 바라보며 인정했다. 고마워요, 은혜씨. 정말이에요. 하준이 개들에게 썰매의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은혜는 오두막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한다. 그녀의 손은 허브와 공예 도구가 가득한 선반 아래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갔고 그녀의 눈은 그 장소의 노력과 회복력을 반영하는 작은 세부 사항에 머물곤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작은 나무 테이블 옆 구석에 쌓여있는 오래된 잡지 더미에 떨어졌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위쪽에 있는 잡지를 집어들더니 풍화된 노란색 표지와 앞쪽에 있는 공장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큰 글자로 찍힌 제목인 하이 시에러 인더스트리즈 A 리저널 에코노믹 필러를 읽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에게 친숙하게 들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회사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직원들의 사진과 공장의 성장을 강조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거 봤어요. 라고 묻자 갑자기 그녀의 뒤로 나타난 하준. 은혜는 너무 가까워서 조금 놀랐는지 돌아보았다. 이 잡지를 보다가 회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에라 카오. 하준은 들고 있던 잡지를 바라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녀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잡지를 꺼냈습니다. 그는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무리의 노동자들의 흑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멈춰서 두 개의 벽지, 단순한 유니폼을 입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켰다. 그들은 내 부모님이에요. 그는 낮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은혜는 몸을 굽혀 자세히 살펴보았다. 사진 속 웃는 얼굴은 하준의 진지한 말투와 대조된다. 그들이 공장에서 일했나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잡지를 조심스럽게 닫은 뒤 소중한 물건인 듯 쥐었다. 네, 몇 년 동안 아버지 지훈 씨는 정비기사였고 어머니 보아 씨는 생산 라인에서 일했어요. 늘 헌신적으로 야근을 하셔서 집에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발이 일어났어요.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요. 속도도 빠르고 제때 대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이 거기 있었어요. 은혜는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혔다. 매튜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은 뚜렷했습니다. 하준아, 정말 미안해. 몰랐어. 그는 땅만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일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잃는 것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하지만 결코 떠나지 않는 그림자를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는 위로를 주기 위해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이시에러에 대한 언급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회사의 가장 큰 이름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준은 그렇게 연결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그게 더 낫다고 결정합니다. 하준이 잡지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동안 은혜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매튜의 부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매튜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해야 해요. 그 비극에서 그의 가족의 역할. 진실이 고통스러운 만큼 나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은혜는 하준을 만났을 때부터 아버지의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 날부터 피하고 있던 대화를 하기로 결심하고 꾸준한 발걸음으로 아버지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아버지는 서류 작업에 열중하다가 그녀가 들어오는 단호한 소리를 올려다보았다. 우린 대화가 필요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눈살을 찌푸렸다. 물론이지, 딸아. 무슨 일이야? 시에라 알타와 하준의 부모님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는 더욱 눈살을 찌푸렸고 분명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구의 부모님이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하준에게서 라고 주장하며 책상으로 다가갔다. 나를 구한 소녀는 시에라 알타의 전직 직원 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공장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하려는 듯 변했다. 그때 비극이 많았어요, 은혜 씨. 직원들을 다 기억하진 못해요. 회사가 큰 거 알잖아요. 제가 수천 명을 관리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사장이잖아요.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도 알아야 해요. 그 사람이 그 일에 책임이 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보안 시스템이 아닌 운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은혜 씨, 제가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던 기술적 오류였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누구인지 조사한 적도 없나요? 그녀가 답답해 물었다. 물론 우리는 조사합니다. 그는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가족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하준이와 할머니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아빠,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그는 분명히 조급한 표정으로 손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은혜야, 그만해. 이제 나한테 뭘 기대하는 거야? 과거의 상처를 다시 열어야 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 순간 다은은 열띤 토론에 이끌려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은혜에게서 남편을 바라보며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가 물었다. 우리는 수년 전에 일어났고 되돌릴 수 없는 사고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분명히 분노하며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아니었어요. 은혜가 어머니를 향해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렇게 그 결과에 눈을 감았습니다. 하준은 부모님을 잃었고 그들은 회사의 직원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다은은 딸의 말을 처리하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모든 것이 예상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녀는 계속할지 말지 고민하는 듯 머뭇거렸다. 그리고는 차분하면서도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고 이후 일부 가족들이 잊혀졌을 것이라고 항상 의심했습니다. 고의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무시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의도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서둘러서 중요한 일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는 마음속에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다. 고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준이와 할머니는 그 사고의 후유증을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있고, 당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럼 정확히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사용하여 그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그가 혼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 회사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을 겁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방식대로 할게요. 라고 은혜는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논의는 은혜가 사무실을 떠날 때까지 계속됐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따라갔고, 그녀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강하다, 은혜. 어서,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잖아. 은혜는 자신의 말에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전방위의 저항에 직면할 것을 알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준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게 더 좋은 것 같다. 한편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대하는 일이더라도 그를 도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하준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끊임없는 고난으로 얼룩진 집에서의 삶은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작은 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오두막 근처에 새 판자와 건축자재 더미가 눈에 띄지 않게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서와 함께 익명의 친구가 보낸 서명만 담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하준은 손에 종이를 들고 눈살을 찌푸리며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 메모에는 명확한 단서가 없었으며 그는 마지못해 문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은 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수빈과 강아지들을 위해 공간을 개선할 기회를 거절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다른 제스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을 위한 새 장비가 담긴 상자가 지역 트럭에 도착하여 그에게 보내졌습니다. 극한의 추위로부터 개들의 발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하네스와 부츠는 가까운 사람들이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싸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보낸 사람이 없는 소포지만 하준은 익숙한 촉감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어느 추운 날 아침, 하준이 지역의 한 물류회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일어났다. 공식적으로 그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빈을 돌볼 수 있는 스케줄도 있을 예정이다. 하준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편지를 읽고 또 읽는다.
최근에는 어떤 문의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안이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전히 궁금했지만 그 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월급으로 마침내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한 조수빈보다 더 좋은 품질의 약을 살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오래된 장비를 계속 사용하여 지쳤던 개들이 이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건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선에도 불구하고 하준의 마음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에 나는 은혜를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그녀는 그가 마지막으로 집을 방문한 이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매튜는 그에게 직접 물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혜는 자신이 계획한 결과에 만족하며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영국 공간을 직접 침범하지 않고 하준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은밀하게 동원했습니다. 그는 집을 개조하기 위해 현지 직원을 고용하여 그는 커뮤니티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여 물류회사가 하준을 고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자신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마음의 무게를 느꼈다. 그를 돕기 위해 내가 취하는 모든 조치를 통해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투자했는지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죄책감이나 감사가 아닙니다. 하준은 더 큰 것, 즉 단순한 삶, 존엄성, 탄력성 등 과잉의 세계에서 결코 발견하지 못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좀 더 안정된 위치에 있는 하준은 자신의 필요 이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내용에 영감을 받아 자신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지역 주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품을 돕고 썰매개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며 새로 습득한 기술을 직장에서 활용하여 지역 물류를 개선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배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심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객실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하준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던 세부 사항을 발견합니다. 바로 자신이 받은 장치 중 하나에 작은 표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기내에서 본 잡지에서 본 상징이자 시에라 알타사의 상징과 동일했다. 그는 장치를 들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고 그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혹시 은하가 이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그날 밤 하준은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산책을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가늘게 느껴졌지만 그의 생각은 맑아졌습니다. 그는 먼 산을 올려다보았고 자신 안에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하준이 오두막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때는 조용한 아침이었다. 인생은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균형에 도달했습니다. 한때 달았던 벽은 이제 견고하여 추위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개들은 임시 변통 매트리스 위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으며 벽난로는 부드럽게 딱딱 소리를 내며 공간을 아늑한 따뜻함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가 오래된 서랍 중 하나를 청소하기 위해 옮기는 동안 뭔가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작은 접힌 종이 조각이 가구의 틈새 중 하나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다. 단번에 알아차린 것은 우아한 캘리그라피가 적힌 손편지였다. 때로는 누군가를 돕는 것이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튜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리고 감정의 파도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객실 개선, 반려견을 위한 장비, 새 일자리 등 모든 부분이 제자리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비밀로 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지, 놀라야 할지, 아니면 약간 실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바로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존경과 존경이었습니다. 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두막 문으로 나갔고, 개들은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다는 고개를 들고 충성스럽게 꼬리를 흔들며 가까이 다가왔다. 하주는 몸을 굽혀 머리를 쓰다듬으며 멀리 하얀 눈이 덮인 산을 바라보았다. 그거 알지, 바다. 그는 마치 개들이 자신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깨달은 듯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은혜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거의 생명이 없는 눈 속에서 그녀를 발견한 날 이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버리지 않기로 한 그녀의 결정은 그녀의 현실뿐만 아니라 그녀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일련의 사건을 촉발합니다. 하주는 잔잔한 미소로 산을 바라보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나아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친절한 행동이라도 심오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주위로 모여들자 하주는 개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사랑스러운 말을 속삭였다. 그는 그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 생각, 그녀는 가장 어려운 시기라도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해 메모를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그날 지평선을 바라보며 하주는 눈과 산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약속도 보았습니다. 이는 자비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한 누군가의 용기와 관대함 덕분이었습니다.